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의 내용은 BMW X7, BMW X5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1편, 2편, 3편, 4편까지 있어요. 4편까지 있는데 첫 번째는 방송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BMW X5와 벤츠 GLE에 대한 결정장애. 지금 방송은 BMW X7과 BMW X5에 대한 결정장애. 다음으로 올라갈 거는 벤츠 GLE와 BMW X7의 결정장애. 네 번째로 올라갈 거는 벤츠 GLE의 예상 가격과 옵션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모터쇼를 다녀온 사람이 생각하는 그 부분하고 모터쇼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차이가 되게 클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도 보시기 전에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가격 비교를 먼저 한다고 하면 X5 30D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1억 590만 원이고요. X7 30D의 7인승 모델이 1억 2290만 원으로 가격 갭은 1700만 원이고요. 6인승 모델은 1억 2480만 원으로 1890만 원의 가격 갭을 갖고 있습니다. 1700, 1900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하고 X7 30D M 스포츠 패키지 모델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1억 2780만 원이 되니까 2190만 원, 2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인 옵션 차이로 본다고 하면 메리노 가죽 시트가 적용되었다는 점과 22인치의 휠을 적용했다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옵션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1억 950만 원에 판매가 되었던 X5 30D 퍼스트 에디션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한 400만 원 정도 더 붙인다고 하면 최대 가격 갭은 1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모터쇼를 다녀오셨던 분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모터쇼를 딱 갔을 때 X5 M50D 한 대에 X7 30D 6인승 한 대에 퓨어 디자인 7인승 한 대의 M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VIP 라운지에 퓨어 디자인의 30D 6인승이 또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X7 세대, X5 한 대가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사람이 진짜 제일 많고 인기가 가장 많았던 모델이 X7입니다. 아예 처음 나온 모델이고요. X5도 인기가 많았는데 X7만큼은 아니었고 X5는 5년 만에 풀체인지가 된 7년이 아닌 5년 만에 풀체인지가 된 모델이죠. 조금 앞당겨서 나온 모델인데 X7처럼 덩치가 큰 차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관심이 많았고 벤츠 부스에서도 G바겐과 GLE 풀체인지가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X7의 인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함정이 있었어요. 모터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X5는 메리노 가죽, 타르투포 컬러의 메리노 가죽이 기본 적용된 모델이 전시가 되었고요. M50D 모델에 약간 이렇게 뭐 퍼포먼스 옵션 붙여갖고 나왔고 그 차량과 X5와 비교 탑승을 해본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 X5랑 X7이랑 안에 똑같이 생겼는데 이 뭔가 이 딱 안에 탔을 때 이 느낌 뭔가 X7이 더 럭셔리해 보이고 뭔가 X7이 더 좋아 보이고 확실히 이게 더 마음에 들어. 나 X7 생각도 없었는데 이거 장난 아니네? 이렇게 느끼셨을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X7은 한정판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보리와 블루 투톤은 한정판에만 나오는 모델인데 X7 30D의 30대 한정입니다. 30대 한정이고 그 차량이요. 알칸타라 루프라이너, 알칸타라 헤드라이너가 기본 적용된 차량이에요. 알칸타라 헤드라이너도 쥐색이나 검정색이 아니라 똑같이 시트 컬러와 맞춰서 블루 컬러의 알칸타라 헤드라이너가 적용되었던 차량이고 X5는 그냥 판매되는 그 모델 그대로를 갖다 놨기 때문에 진짜 누가 봐도 X7이 더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안에 제가 딱 타보니까 X7이 실내고가 더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나의 시야에서 전방을 보여주는 이 부분하고 본넷의 그 사이즈 이런 거를 봤을 때 조금 더 고급감이 있게 느끼셨을 건데 실제 판매하는 X7이 딱 나와서 시승차나 전시차를 볼 때 되면 X7 생각이 없어서 X5를 계약을 해놨다가 X7으로 이제 계약을 변경한 사람들은 뭔가 모터쇼에서 봤을 때보다 많이 고급감이 떨어지는 느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천장 재질, A 필러, B 필러, C 필러 이 재질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X5와 X7 이렇게 4대 전시된 차 중에 X7이 3대잖아요. 뒷좌석 시트를 쫙 이렇게 와야 3열에 타고 다시 버튼 눌러서 뒤로 놓고 버튼 눌러서 다시 펴고 내리고, 이거를 오전부터 저녁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뭐 구매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 뭐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시되어 있는 차들 막 그냥 딱 뭐 어떻게 조작하는지 누가 설명도 안 해주고 하니까 막 썼을 거예요. 다 고장나 있어, 시트가. X7 뭐 밑에 있는 차나 VIP 라운지까지 그냥 시트가 다 고장나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의심스러운 게, X5 퍼스트 에디션이 출고된 다음에 자잘한 고장이 막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검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BMW에서 차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판매를 한 게 아니라, 들어온 다음에 검수하고 이제 판매되기까지 아직도 퍼스트 에디션이 아닌 모델은 판매를 안 하고 있잖아요. 출시를 안 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드라이브 조작 컨트롤러 다 고장나고 막 OS7 엉키고 막 이런 부분을 소비자한테 줬다는 거, 그 부분이 진짜 마이너스인데, X7이 시트가 내구성이 좀 의심이 돼요. 내구성이 아무리 모터쇼라고 해도, 예를 들어 갖고 뭐 처음 시작한 날 말고 거의 뭐 끝나는 날이고, 진짜 X7 인기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람 진짜 많았어요. 그럼 이해를 할 수 있어. 고장 날 수 있지. 뭐 벤츠 부스에도 고장난 차도 있었으니까. 근데 첫째 날 갔을 때는 괜찮았어요. 첫째 날 갔을 땐 괜찮았는데 4월 1일 만우절날 갔었거든요. 금, 토, 일, 월, 나흘째 되는 날 갔을 때 시트가 다 고장 나 있었다는 거는 뭔가 조금 의심이 돼요. 그리고 제가 타보고 내리고를 했는데 7인승과 6인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X5 30D를 사려고 했던 사람이 X7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그 차량 사이즈와 디자인과 보여지는 포스와 이런 부분이 강할 거예요. 어차피 30D 대 30D는 1,700만 원 내가 더 주고 X7이 낫겠다 해서 선택을 할 건데, 6인승을 구매를 하면 4인승으로 쓰는 용도가 많아야 되고요. 7인승을 구매를 하면 5인승으로 쓰는 용도가 많아야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6인승이나 7인승 모델이 필요한데 1년에 내가 차를 운용하면서 뭐 20% 이상 6명이나 7명이 탄다 그러면 X7은 조금 안 맞는 차일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7인승. 근데 1년에 20% 미만으로 내가 6인승이나 7인승을 사용할 그런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아주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X5 30D는 뒷좌석 문을 열고 이렇게 닫을 때 문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차가 있으면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열리면 내가 사람이 이렇게 안으로 딱 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탈 때 문이 X7이 이 정도 열린다 그러면, X5가 이 정도 열린다 그러면 X7은 이만큼 열려요. 타고 내리는 게 훨씬 수월해요. 문 열리는 것만 봤을 때는. 근데 시트에 올라탈 때 X5 같은 경우에는 문 열고 한 발만 올리면 바로 뒷좌석에 승차가 가능한데, X7은 한 발로는 안 돼요. 제가 187cm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발로 탈 때 되게 무리가 있었는데, 한 발, 두 발 이렇게 고개부터 넣고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시트가 좀 더 안쪽에 있는, 뭔가 이렇게 안쪽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뒷좌석에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는 부분이고 내가 거의 5인승, 4인승으로 써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도 X5랑 X7을 뒷좌석을 좀 많이 타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유아용 카시트를 사용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문이 X5가 되게 많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사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X7 7인승과 6인승 이 부분에서 뒷좌석 시트를 열고 3열에 타는 게 진짜 불편하거든요. 3열에 타는 게 불편한데 어쨌든 탔다 쳐요. 탔다 치고 시트가 다시 이렇게 왔을 때 6인승은 앞좌석, 2열, 3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몰리면서 시트 배열이 되어 있고 가운데가 뚫려 있다 보니까 맨 뒷좌석 3열에 딱 앉았을 때도 이렇게 앞이 이렇게 뭔가 뚫려 있는 개방감? 그런 부분하고 창문이 있어서 그렇게 막 멀미를 할 정도의 그 폐쇄감, 답답함 이런 게 없었는데,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뒤에 2열을 딱 덮자마자 앞이 그냥 딱 막힌 느낌, 막 눈만 보이니까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못하고요. 폐쇄공포증이 없는 사람도 뭔가 폐쇄공포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그 상태에서 이야 BMW는 이렇게 타는 거지 하고 막 엄청 스포츠한 운전을 하시는 분이 뒤에 3열에 누구 태우고 한다 그러면 비닐봉지 같은 거 갖다 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냥 탔을 때는.
주행해보면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6인승과 7인승 7명이 아니라 6명이 타는 경우가 많을 거고, 평상시엔 4명이 탄다 그러면 X7 6인승이 훨씬 낫고요. 평상시에 5명이 탄다, 그리고 가끔 7명이 타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7인승을 사야 되겠는데 7시트를 다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엔진이 가솔린이 아니라 디젤 30D, M50D 두 가지 라인업인데 거의 이제 90% 이상 30D가 판매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X5 리뷰할 때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X7이 2열 시트 등받이 진동이 있다 그럼 뭐 뒷좌석 타는 사람 뭐 멀미, 글쎄 그렇게 넓은 공간에서 멀미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3열 시트에 만약에 진동이 있고 막 우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그러면 100% 멀미합니다. 100% 멀미하기 때문에 이 7인승, 6인승과 5인승 이걸 잘 구분해서 X5, X7을 좀 선택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내가 X5보다 X7이 훨씬 더 먹힌다, 뭐 이게 좀 하차감도 있다, 남들한테 보여줄 때 이런 부분에선 진짜 최고인데, 이런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선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6인승, 7인승이 얼마나 사용하느냐, 6인승, 7인승을 사용할 경우에 3년에 탄 사람이 멀미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딜러분한테 시승차 나오면 운전 좀 막 해주세요 하고 본인이 타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 내가 5인승으로 주로 사용할 건데 3년은 그냥 접고 다닐 거다,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데, BMW만의 그 스포티한 주행 질감과 이런 다이내믹한 운전,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X5가 나을 것 같고, X7이 실내의 사이즈가 진짜 실내 사이즈가 아니라 그냥 외부 사이즈가 은근히 되게 길어요. 7 시리즈 쇼바디보다 길고 전폭은 2004나 되고 위에서 밑으로 막 내려보는 그런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전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뭐 7 시리즈 쇼바디 타다가 7 시리즈 롱바디 타면서 이미 적응이 되어 있으니까 뭐 X7을 타도 금방 적응을 하겠지만, 5 시리즈나 E클래스를 타시던 분께서 X5나 GLE가 아니라 X7을 딱 탔을 때 적응하는데 꽤 걸릴 것 같고, 내가 주차하는 공간, 이 전폭은 X5나 7이나 둘 다 2000이 넘기 때문에 아주 그냥 타이트할 거고, 길이, 이 주차하는 각도, 뭐 이렇게 막 회전 반경 이런 걸 봤을 때는 X7이 주차하는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내가 활동하는 지역에 주차하는 공간,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좌석과 뒷좌석, 앞좌석, 뒷좌석, 캡틴 시트, 6인승 시트, 그리고 7인승 시트가 모터쇼에서 일부러 고장을 내는 거 아닙니다. 일부러 퓨즈 빼놓고 고장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냥 진짜 고장났어요. 나중에 봤을 때 리어 썬블라인트도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막 헤맸던 것 같은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눌러보면 고장 나겠죠. 근데 우리가 삼성,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삼성 핸드폰 나오기 전에 진짜 엄청난 테스트를 한다, 뭐 이케아에서 가구를 살 때 뭐 열었다 닫았다 현재 몇 번째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줬듯이, 캡틴 시트에 만약에 뭐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7인승 뒤에 탔는데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시트 막 안 열려봐요. 난감하기 때문에 X7도 초기 모델을 사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을까? BMW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이에요. 그리고 저도 X5나 X7 둘 중에 한 대를 구매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캡틴 시트를 좀 제가 시승차 이렇게 리뷰하고 막 할 때 막 했다 말다 막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주의할 부분이다. 그리고 모터쇼에 나왔던 X7은 한정판 모델이기 때문에 X5보다 훨씬 럭셔리했다. 그 부분, 전면부 디자인의 완성도는 뭐 개개인이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X5가 더 예뻐요.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옆에도 그렇고 디자인 X5가 더 이쁜데, 두 대를 막상 딱 같이 놓으니까 확실히 럭셔리한 건 X7이 난 것 같고요. X7 M 스포츠 패키지와 퓨어 디자인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휠 디자인이 뭔가 퓨어 디자인에 있는 빗살 많은 휠이 더 잘 어울리고, 뭔가 그 차는 럭셔리하게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M 스포츠보다는 퓨어 디자인이 나을 것 같고, M 스포츠 배기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 적용된 M 스포츠 패키지 전면부, 후면부는 정말 멋있었고 측면도 되게 멋있었는데 5 스포크 휠이 조금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점과, 3열 시트에 탔을 때 멀미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해외 리뷰가 막 올라오는데 초반에는 퓨어 디자인 리뷰가 되게 많았거든요.
최근에 올라가는 X7은 거의 다 M 패키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M 스포츠 패키지가 퓨어 디자인보다는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6인승 시트는 거의 이제 M 패키지를 선택할 것 같고 7인승은 퓨어 디자인밖에 선택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한정판 옵션이었던 모터쇼 차량과 실제 나오는 X7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한정판 모델은 이미 사전 계약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계약해도 구매할 수 없다. 그리고 뒷좌석 승하차가 문은 더 많이 열리는 X7이 유리한데 막상 타고 내리는 건 X5가 좀 더 편했다. 뒷좌석 공간은 비교되지 않는다. X7이 훨씬 넓다. 4인승이나 5인승으로 쓸 때는 뒷좌석 공간이 중요한 사람은 X7이 더 유리하다. 연비, 출력, 주행 질감, 스포츠한 다이내믹한 주행은 당연히 X5가 훨씬 좋을 거고 트렁크 공간, 6인승이나 7인승 시트를 다 펼쳐놓은 상태에서는 진짜 부족하다.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모터쇼 인기나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거는 X7이 훨씬 많아요. 인기가. 근데 X5, X7, GLE, 포르쉐 카이엔 네 차종이 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다 잘 나갈 것 같고 그래서 결정장애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X7과 X5의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께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어찌됐건 이번 방송도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벤츠 GLE와 BMW X7의 비교를 한번 하고 GLE가 어떻게 국내 출시될 것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